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차 멀어지는 마을길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 외침을 붙들어줄 이도, 그가 뿜어낸 증오를 되새길 이도 이제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지에서 임해군의 죽음 소식이 궁으로 전해졌다. 유배는 명목일 뿐 사실상 광해군이 그의 목소리를 영원히 지우기 위해 내린 비밀스러운 결정이었다. 조정은 흩날리는 먼지처럼 일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광해군은 자신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참아내야 했다. 늦은 밤 침전에서 홀로 촛불 앞에 앉은 광해군은 술잔을 들어 천천히 삼키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것이 옳았는가? 그는 형제가 아닌 척으로 임해군을 바라보았고 나라를 위협하는 반역자로 그를 처단했다. 그러나 피를 나눈 사람을 보낸 뒤에는 섬뜩한 공허함이 남았다. 거친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그 떨림 속에서 광해군은 결론에 다다랐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내 왕좌는 영원히 흔들렸을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설령 그것이 무거운 죄를 짊어지는 길이라 해도 되돌릴 수 없다. 임해군의 제거는 왕권 강화의 첫걸음이었다. 그것은 광해군에게 남은 전투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서인과 소북은 여전히 명나라의 기세를 빌려 광해군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음모가 사라질 리는 없었다. 오히려 임해군의 죽음은 더욱 치밀한 적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사실 광해군에게 있어 임해군의 언행이 가장 아프게 파고들었던 까닭은 바로 서출이라는 자신의 출신 때문이었다. 광해군은 어려서부터 정통성이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아버지 선조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써 조심했으나 궁 안의 시선들은 언제나 그를 옹립되어도 의심스러운 왕자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서자라는 굴레가 그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아 그의 존엄과 자존심을 붙들고 흔들었다. 결국 임해군이 외친 서자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광해군의 내면에 묻어두었던 분노를 일깨웠다. 서자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적통을 강조하는 형이란 존재는 광해군의 최대 콤플렉스였다. 이는 권력과 왕위 자체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 이전에 불완전한 존재로 낙인 찍힌 자가 느끼는 치욕이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 임해군을 용납할 수 없었고 더욱 매섭게 그를 밀어낸 것이다. 한양의 어둠은 깊어가고 궁 안팎의 시선들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광해군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임해군은 첫 번째 희생자일 뿐이다. 이 나라를 잡아 흔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살아나고 있었다. 비정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선택은 점점 더 무자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자비함은 단지 권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서출이라는 멍에를 짓누르려는 광해군 스스로의 불타는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 피로 물든 길 위에서 광해군은 흔들리는 왕권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다음 국면에서 더욱 치열한 충돌과 음모를 불러올 것이었다. 광해군에게 임해군의 제거는 단순히 권력을 다지는 일이 아니었다. 그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치른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왕좌에 앉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내쳐야 했고 그 무엇 중에는 혈육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임해군은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다. 그 밤의 궁궐에서 광해군은 자신의 피픽 결단을 곱씹으며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궁리를 했다. 서출의 굴레를 벗어나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리라. 비정한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서 광해군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경복궁의 심장부 깊은 밤의 어둠은 마치 두터운 장막을 내린 듯 무거웠다. 달빛마저 구름 뒤에 숨은 그 시각, 광해군의 침전 앞마당은 바람소리조차 아끼는 듯 고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묵직한 정적은 궁궐 안쪽 두터운 문 뒤에서 이글거리는 긴장감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방 안에 모인 이들은 대북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정인홍, 이이첨을 비롯한 권신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고 초 한 자루가 만들어내는 불빛이 얼굴들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광해군은 탁자 앞에 앉아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듯 불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이 나라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이 왕좌를 흔드는 자들이 조정 안에 있다. 광해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불길 같은 분노와 결단이 그 안에 배어나왔다. 정인홍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폐하, 영창대군과 능창군은 단순한 혈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북파와 서인 세력의 상징입니다. 폐하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흔들 도구이지요. 그의 말에 이이첨이 나지막한 음색으로 덧붙였다. 영창대군은 선조의 적자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소인배들이 폐하의 권위를 깎아내릴 것입니다. 능창군 또한 명나라 사신들 앞에서 적합한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광해군은 손가락 끝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피로감과 결심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왕위란 무엇인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백성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외면하고 싶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은 이 나라가 지금 명나라와 나의 외환의 음모 속에 있다는 점이었다. 그 음모를 뿌리째 뽑아내려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 광해군의 눈빛에 결의가 내려앉았다. 정인홍이 머리를 숙이며 나직한 음성으로 진언했다. 폐하, 영창대군은 유배로는 부족합니다.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소북파가 폐하의 왕권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해군은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해도 민심의 충격은 크겠지. 이 일을 절대 들키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 그림자 속에서 끝내야 한다. 이이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능창군 또한 제거 대상입니다. 다만 그를 먼저 유배시켜 세력으로부터 격리한 뒤 처리하면 됩니다. 이 일은 매우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형제와 조카 격인 이들을 손에 피묻혀 처단해야만 하는 현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왕좌가 언제 붕괴할지 모를 불안. 그런 불안은 왕관보다 무거웠다. 이 결단은 나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광해군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다. 그러나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명나라 사신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내 왕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정인홍이 조용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폐하, 저희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소북파의 잔당을 제거하고 영창대군과 능창군의 힘을 일거에 무너뜨린 뒤에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명나라 사신들에게는 폐하의 정통성을 확고히 드러낼 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한다면 너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이첨과 정인홍은 함께 고개를 숙였다. 폐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침전을 나가고 난 뒤 방 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광해군은 홀로 남아 흔들리는 초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 위에 흩어지는 그림자는 마치 뒤틀린 운명을 상징하는 듯 했다.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피의 길이 과연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그러나 답을 구하는 자는 오직 자신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리는 비정한 결정의 무게는 오로지 결정권자의 어깨 위에 있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왕이라면 왕은 책임져야 한다. 그 밤 대북파의 신복들은 머리 숙여 명령을 받고 궁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영창대군과 능창군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초 한 자루가 타들어가던 그 방 안의 대화는 잠든 조정과 한양거리 위로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조선의 운명을 바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612년 황해도 봉산군의 하늘은 어둑했고 바람은 싸늘하게 대지를 핥히었다. 봉산군수 신율은 그날도 군사훈련 현황과 징집 대상자 명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병격 기피자를 색출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낮임에도 붉은 노을이 비치듯 불길한 예감이 감도는 이유를 신율은 어렴풋이 짐작했다. 보고서 위의 이름 김경립. 그는 분명 징집 대상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징집 면제 문서가 관찰사 명의로 나 있었다. 하지만 그 문서에 찍힌 관인과 어보는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서체 또한 수상쩍었다. 신율은 숨을 고르며 다시 그 문서를 확인했다. 보통 병역 기피자는 뇌물을 쓰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수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어보와 관인까지 위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피를 넘어 왕권의 상징을 훼손하는 국가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범한 범죄였다. 신율은 이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 즉시 김경립을 체포하라 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뜰로 김경립이 끌려왔다. 김경립은 창백한 얼굴로 신율을 바라보았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신율은 그의 눈앞에서 비밀스럽게 문서를 펼쳐 보이며 쐐기를 박았다. 김경립, 너는 단순히 병역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다. 어보와 관인을 위조한 행위는 국법을 뒤엎으려는 반역에 준한다. 김경립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이 어른거렸다. 신율은 주변 관원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경립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유팽석 또한 이내 체포되었다. 어두컴컴한 관아 지하실, 축축한 돌바닥 위에 결박된 유팽석 앞에 신율이 섰다. 유팽석, 김경립과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말하라. 지금이라도 고백하면 목숨이라도 건질 기회가 있다. 유팽석은 숨소리를 가다듬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그러자 고문이 시작되었다. 굵은 곤장에 이어 달궈진 쇠가 그의 살점을 위협했다. 유팽석의 비명소리가 지하실 돌벽에 울려 퍼졌다. 신율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고통은 내 선택이다. 입을 열면 지금 당장 멈출 것이다. 공포에 휩싸인 유팽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담은 철문처럼 느리게 열렸다. 모반입니다. 김경립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요. 유팽석의 자백을 바탕으로 신율은 다시 김경립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번에는 김경립도 고통에 쉽게 무너졌다. 그가 흘린 눈물과 땀이 지하실 바닥에 떨어지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조정 내부에도 우리 편이 있습니다. 소북파의 잔당들이 왕권을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율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소북파의 잔당이라니 이 사건이 단순한 병격 기피나 지역 문제를 넘어 궁궐 안권력 투쟁과 맞물려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상경 보고했다. 한양 경복궁. 보고서를 받은 광해군과 대북파 신하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이첨과 정인홍은 밀담을 나누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다. 폐하, 이 사건은 반대 세력을 소탕할 호기입니다. 소북파 잔당들이 연루되었다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광해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러나 증거 없는 숙청은 민심을 흔들 것이요. 철저히 조사하되 확실한 약점을 잡아야 한다. 정인홍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폐하. 이 사건으로 소북파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혹해 보이더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백성들은 후일 안정된 나라를 보고 폐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조정 안에서는 비밀스런 체포와 조사가 잇따랐다. 소북파 주요 인물들이 의심을 받았고 사건 연루 혐의만으로도 옥중에 끌려가는 이들이 늘어났다. 도성 곳곳에선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왕께서 반란의 싹을 도려내신다. 소북파가 다시 음모를 꾸몄단 말인가?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조정의 권력 구조를 밑바닥부터 뒤흔들 피의 서막이었다. 광해군은 밤 깊은 시간 홀로 침전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양의 야경은 늘 그랬듯이 고요하고 아름답게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나는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형제와 조카, 신하들을 희생시키며 이 왕좌를 지켜야만 하는가?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었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면 피를 피할 수 없었다.